안녕하세요, 연결소입니다. 현재 시각 화요일 새벽 4시 5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소식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이 이슈들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이 막이 올랐다. 물론 지금 트럼프가 앞서 나간다, 해리스가 앞서 나간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지만, 자, 이런 최종적인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자, 이 결과치에 따른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제 있었던 이슈에 있어서 자, 금투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됐다, 리스크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결과적으로 현재 주식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 금투세 자체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 자, 폐기를 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외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체크할 건 이런 거죠. 자, 금투세 폐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인들이 물량을 던졌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정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 갈지, 흐름에 대한 예측과 대응 전략까지 우선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대선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자,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이슈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11월 6일 또 어떤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FOMC 회의를 통해서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일정이 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확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11월 달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정이 순차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변동성이 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자, 오늘 영상만큼은 자, 끝까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또 긍정적인 이슈로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트럼프와 자, 해리스 간에 어떠한 결과지가 나타날 건지 이슈에 우리가 집중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트럼프가 48.5%, 0.1% 차이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면 자, 지역마다 이렇게 이 비율에 대한 부분들, 자,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일전에도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전부 다 자, 공유를 드리고 있고, 자,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또 코멘트를 드리고 있다, 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구간 안에 입장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여러분들 또 코멘트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 입장을 못 하셨다, 자, 이러신 분들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그때 확인하시고 나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대선 일정이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해리스, 자, 두 대선 후보가 누가 당선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 금융자산에 대한 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달러라든지 자, 코인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때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이런 거죠. 만약에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IT 섹터, 자, 반도체 섹터가 또 급락이 나타나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걱정하실 부분 전혀 없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아요. 왜냐?
일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바이든 2기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자, 해리스라고 여러분들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이뤄졌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자, 이 갈색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IT 섹터, 즉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당선 당시에는 단기간 내 이 변동성이 나타나긴 했지만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자, 이 시기가 끝날 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시점에서는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결국에는 IT 섹터와 이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큰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당선되는지 이 여부보다도 이 IT 섹터, 반도체 섹터의 모멘텀, 이슈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도 자, 보시면 자, 갈색선을 보시죠. 자, 보시면 주가의 지수의 흐름과 굉장히 흡사하게 움직였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임기가 종료된 시점에서 여전히 IT 섹터, 반도체 섹터가 상단에 위치해 있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려감을 가질 필요, 공포감을 느끼고 매도에 대한 고민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최근에 너무나 또 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 매도에 대한 고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오늘 하락 변동성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변동성 안에서 자,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혼자 계시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들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제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59,000원 부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봉상 21선에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터치할 때마다 저항받는 이 모습인데, 결국에는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외인들이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움직임, 외인들의 물량이 들어오는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자, 매수 시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자,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또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입장 못 하셨다, 또는 입장하기가 어렵다, 근데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자, 번호 나와 있죠? 상단 번호로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방 안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입장 못하신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문자로 어디에서 매수를 해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 신호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 볼 겁니다. 지금 1200분 이렇게 입장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남겨주신 분들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답장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장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8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 또 이번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진행을 할 텐데 이 부분도 링크 남겨드려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겠습니까? 여전히 HBM 관련해서 이슈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는 이렇게 반등했던 이 움직임 안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하이닉스는 또 이렇게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조금은 조정받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움직임은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삼성 쪽에서 자,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HBM3E에 대해서 자, 8단 관련해서 4분기부터
엔비디아에다가 공급할 예정이 있다. 그리고 대만 언론에서도 조건부 승인에 대한 결과치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량에 대해서도 하이닉스와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 8단 관련해서 이미 완판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8단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부분이 전혀 없죠. 더욱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앞으로는 12단 관련해서 HBM3 관련해서 12단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는 HBM4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슈들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악의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이제는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명분이 뭐였습니까? 하락의 이유가 뭐였어요? HBM 관련해서 공급이 늦어진다, 퀄테스트 통과가 늦어진다라는 이슈에 따라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급락을 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명분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HBM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최근에 4일에서 5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사장단 인사에 대한 이 부분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6세대에서 승부를 보겠다.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HBM 관련해서 올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제는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앞서 나갈 수가 있게끔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HBM에다가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적과의 동침도 오케이. TSMC가 적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관련해서 TSMC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를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진행했다면 이제는 TSMC와 협업을 통해서도 진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HBM 관련해서 점유율을 확보해가는 게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파운드리를 삼성 쪽에서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 TSMC와 협업을 통해서 HBM4부터 앞서 나갈 수 있게끔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4분기부터 HBM3에 대한 비중 절반을 차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 안에서 8단에 대한 부분들 확정이 됐다 말씀을 드렸고, TSMC와 협업, 그러면서 AI 가속기인 호퍼 시리즈에다가 탑재를 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도권 경쟁에 합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3분기 반도체 영업에 있어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이러한 결과치를 나타냈다면 이제는 공급을 늘려서 추격에 대한 발표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HBM3에 대해서도 개선품을 만들어 가지고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엔비디아에 공략을 하겠다, 내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HBM3에 대한 8단 관련해서 이번에 공급을 할 예정에 있지만 12단도 동시에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내년에 HBM3에 대한 소비 점유율이 85% 이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늘려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비 점유율을 높여가는 데는 삼성 쪽에서 공급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수요를 감당을 하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전에 블랙엘 관련해서 12개월치가 완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선주문에 대해서 완판이 됐고 추가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3에 관련해서 삼성도 이제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HBM4에 대해서 집중할 예정에 있다. HBM4 그리고 2나노의 집중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10나노 6세대 DRAM에 대한 수율 확보, 그리고 HBM4부터는 삼성 쪽에서 4나노로 반격을 하겠다. TSMC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나노로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비용이 오르더라도
4나노로 승부를 보면서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공격적인 행보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쪽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고성능 그래픽에 대한 부분들, GPU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공격적으로 확장해 가겠다 이야기를 한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또 엔비디아 겨냥해서 세계 최고의 그래픽 DRAM을 개발을 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GDDR7에 대해서 개발을 했고요. 24 기가바이트. 자, 삼성 쪽에서는 이 세계 최초로 진행을 했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6기가바이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자, GDDR7에 대한 이 모멘텀도 추가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단기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또 체크하면서 대응한다고 했을 때 빠르게 계좌 회복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시점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반등의 시점 가까워져 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가운데서 이때 구간과 현재의 구간이 너무나도 흡사하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렇게 V자 반등,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급락 후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졌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급락이 나타났고, 이제는 급등의 시기가 가까워져 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거죠. 이 가운데서 이 원회로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이 변동성,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다시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런 변동성을 한 번씩 꼭 만들고 나서 주가 급등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가운데서 어제자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보면, 장중에 물량을 담았다가 50만 주 이상의 물량을 담았다가 장 막판에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었지만,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물량을 담으면서 24만 주 이상의 물량을 담으면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이들이 여전히 다시 한번 상승을 바라보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급락시킬 것처럼 만들고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이 물량을 담고 있죠. 특히나 신용잔고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치를 보더라도 1조 원 이상의 물량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7만 원 이하에서 이 녹색선이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인데 솟아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죠. 7만 원을 이탈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신용을 써가지고 이들이 이제는 반등하겠지, 여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용 매매를 통해서 물량을 또 담은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부분 여러분들 절대 감으로 투자하거나 예측을 해서 이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혼자 있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빠르게 계좌 회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상담 번호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여러분들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매도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공간에 또 입장하실 수 있게끔 남기신 분들께는 초대를 드릴 거고,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문자를 통해서도 매수메타 타점 관련해서 공유를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선에 대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들이 오늘 수십 개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트럼프가 앞서간다, 해리스가 앞서간다,
뭐 이런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는데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할 테니까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안에서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수익 만들어갈 수 있게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추가 종목 통해서 또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유한양행 통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어가면서 수익을 드렸다고 한다면 유한양행 후발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대기 중에 있다 말씀을 드렸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부분 급등 전에 우리가 미리 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